서비스는 물론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무대 프로그램은 스폰서인 더 디렉터와 함께하며 미디어 스폰서인 비고 라이브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게스트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구독자가 201만 명이던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커버 댄스, 랜덤 플레이 댄스 등 개성 넘치는 콘텐츠로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하고 계신 트렌드세터 유튜버 고태경님이신데요. 자, 오늘의 순서 고태경님이 먼저 여러분께 받았던 커다란 범위의 질문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들로 혼자서 토크쇼를 하실 거고요. 토크가 끝난 뒤에 또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죠. 저도 새내기 유튜버고 궁금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는 Q&A 시간도 약 15에서 25분 가지려고 합니다. 1부 순서는 고태경님 혼자 하시고 2부에 제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 바로 고태경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200만 명 보유를 하고 계신 대형 유튜버, 트렌드세터 유튜버 고태경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태경입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퇴경아 약먹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약국에서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태경이라고 하고요.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소개를 일단 먼저 간략하게 드리자면 퇴경아 약먹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2015년도 1월 정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년에서 8년 정도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행이라든지 약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K-팝이라는 걸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컨텐츠는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컨텐츠를 굉장히 주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연 제안을 받고 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종종 강연을 다니기는 하는데 보통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사회초년생분들을 상대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강연 주제가 이제 동기부여라든지 제가 약대를 졸업했는데 약사랑 이제 전혀 관련 없는 유튜버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런 식의 강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강연 섭외를 받고 다른 연사님들을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좀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K-팝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뉴스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한류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한류라는 말이 처음 생기고 나서 이제 그때 한번 처음 붐이 불고 나서 저는 지금이 제2의 전성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보통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블랙핑크를 필두로 한 그런 아이돌 그룹들의 선전,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기생충 같은 드라마 작품들이 외국에서 시상식에서 굉장히 많이 상을 받는 것 같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지금 한국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나 한국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도 K-팝이라는 걸 주제로 한 7, 8년 정도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왔었고 아무래도 K-팝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다닐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해외에서 그런 현지에서 한국에 관련된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스라든지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이런 한류 관련된 뉴스들을 접할 때는 보통 단편적인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글을 쓰거나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외국 현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에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실제로 많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제가 오늘 강연을 한다고 공지를 드리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조금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SNS에 올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좀 굵직한 4가지 질문 정도를 제가 추려서 오늘 먼저 답변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컨텐츠를 제가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랜덤 플레이 댄스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랜덤 플레이 댄스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랜덤 플레이 댄스에 대해서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장소랑 이제 일정을 공지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자들이 모여요. 이게 약간 사진 정보가 있으면 좀 좋긴 한데 중간에 스테이지가 있으면 이제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좌우 뒤편에서 서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그 상태에서 무작위로 이제 노래가 아무거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노래의 안무를 안다라고 하면 중앙에 나와서 춤을 추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겉에서 리듬을 타면 되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 제가 이걸 2017년도부터 구성을 그러니까 행사를 주최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처음 주최할 당시에는 그냥 아는 사람들만 이제 아름아름 아는 놀이 정도였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중화가 되고 지금은 뭐랄까 K-팝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서브컬처로 굉장히 잘 자리를 잡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K-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최상단에 이제 연관 검색어들 중에서 뭐 K-팝 in public 아니면 K-팝 리액션 같은 연관 검색어랑 같이 최상단에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연관 검색어로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5개국에서 30개국 정도에서 한 50회에서 60회 정도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뭐 국내에서 뭐 부산, 서울, 뭐 포항 여러 도시에서 개최한 거는 물론이고 뭐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뭐 방콕 같은 도시들 그리고 미국에서 LA, 뉴욕 그리고 유럽 뭐 영국, 뭐 밀라노, 뭐 로마부터 시작해서 뭐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굉장히 다양한 도시에서 지금까지 많이 개최를 했거든요. 제가 랜덤 플레이 댄스를 처음 기획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에 그 케이콘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워낙 한국 문화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 관련된 축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리긴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문화에 관련된 행사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이제 케이콘이라는 행사인데 그 당시에 뉴욕에서 진행되는 케이콘에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행사장에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행사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막 한국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왜냐면 이제 한국도 아니고 그 머나먼 뉴욕 땅에서 한국 노래가 들리니까 이제 반가워서 이제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 한 5명 정도가 노래를 들으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당연히 공연을 준비하는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혹시 공연 준비하는 거니? 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그냥 춤추고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당연히 친한 친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남남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K-팝이라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K-팝이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제 음악을 막 들으면서 춤을 추고 했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한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막 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막 와가지고 친구가 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하는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뿌듯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힘들지 않냐라고 막 물어보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자기는 보통 이렇게 모여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막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보통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나라에서는 거기는 이제 뉴욕이었죠. 뉴욕에서는 이런 케이팝에 관련된 행사가 뭐 1년에 많아봐야 2개, 3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 머릿속을 딱 스친 생각이 뭐냐면 저희는 물론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원한다면 그런 한국 문화에 관련된 컨텐츠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요. 뭐 마음만 먹으면 주말마다도 즐길 수 있고 홍대 쪽에 가면 거의 매일 버스킹하는 친구들이 춤을 추고 있고 하니까. 근데 뭐 미국 같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들은 그런 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즐기고 싶어도 그걸 즐길 수 있는 행사가 1년에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이 든 게 그럼 내가 이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줘 보면 어떨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축제의 장을 한번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눈앞에 있는 게 하나의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그 친구들이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섭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는 그냥 스피커 하나, 노래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신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 친구가 뭐 따로 노래를 편집하거나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 노래를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노래를 그냥 무작위로 트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후렴구 부분만 나오게끔 편집을 하고 뭐 중간중간에 게임적인 재미난 요소들도 살짝 넣어가지고 노래를 편집해서 이제 한 번, 2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아마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였는데 제가 중간에 한 2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을 전혀 못하게 됐잖아요. 그 기간을 빼면 이제 한 3년 정도 동안 거의 한 1년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 머물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뭐 국내에 돌아오고 이렇게 바쁘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많고 굉장히 재미난 일들도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야외에서 보통 진행을 하고 보통 한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까 사전에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공을 들이는데 한국이야 뭐 이런 시스템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장소를 빌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뭐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관 신청을 한다든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관련된 그런 뭐 구청이라든지 이쪽에 메일로나 문의를 드리면 사실 당일이나 뭐 그 다음 날에라도 빨리 뭐 대관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아니면 뭐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도시를 떠올렸을 때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파리의 경우에는 에펠탑 아니면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두바이의 부르츠 칼리파 같은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축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씩 제작할 때마다 그 성취감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좀 열심히 찍어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에 랜덤 플레인 댄스를 시작할 때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3군데에서는 꼭 랜덤 플레이 댄스를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장소가 3군데가 있었어요. 처음이 파리 에펠탑, 그리고 2번째가 서울의 광화문 광장, 그리고 3번째가 뉴욕의 타임스퀘어였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군데 중에 이제 2군데는 제가 이미 진행을 했어요. 서울의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초에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이제 관련 재단 쪽에 협조를 감사하게도 얻어가지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파리의 경우에는 올해 4월에 그러니까 제가 2번의 시도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실패를 했어요. 작년 초에 한번 파리에 가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에밀리 인 페리스라는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파리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행정 일처리가 굉장히 늦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하기 한 달 반 정도쯤에 이제 그 관련된 장소에 대관 문의를 넣었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행사 3일 정도 전까지 기다려도 답변이 없길래 뭐 물론 제가 그거를 영어로 써서 답변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3일 전에 급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라덴팡스라는 장소였는데 그때 한번 진행을 하고 내가 두 번째 시도를 했던 것이 이제 올해 4월인가 5월에 한번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알게 된 친구들한테 조금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제 현지인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소를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부탁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파리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에펠탑 앞에서. 그래서 그날 날씨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영상이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뉴욕 타임스퀘어인데 타임스퀘어는 제가 아직 시도를 못 해봤어요. 예전부터 계속 시도는 했었는데 뉴욕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장소마다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스퀘어나 그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센트럴파크 같은 전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장소는 C에서 S급으로 장소가 매겨져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브라이언트 파크나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장소들은 A급, 그 밑으로 B급, C급 이렇게 돼가지고 등급별로 대관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행사를 1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한두 시간 정도 대관을 알아봤었는데 그 당시에 한 4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 시가 기준으로 이제 타임스퀘어가 1시간에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의 대관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사실 내 꿈을 이루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제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때 좀 등급이 낮은 대관료가 저렴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또 다른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은 제가 제일 최근에 6월 달에 출국을 해서 행사를 진행한 게 스페인 마드리드랑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가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로마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콜로세움이라든지 스페인 계단 트레비 분수부터 시작해서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유명한 관광지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내가 빌릴 수만 있다면 그림이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대관을 알아봤는데 사실 알아볼 때마다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그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거의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거의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는 삼각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도시 아래선. 왜냐면 이제 바닥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영상의 특성상 이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삼각대를 이용해서 이제 고정된 앵글로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외곽으로 이제 멀리 빠져가지고 이제 영상 보면 사실 그 누구도 로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랜덤 플레이 댄스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게 이거는 K-팝에 관련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K-팝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본업은 약사이지만 본업과 병행할 정도로 본인을 미치게 하는 요소나 에너지 넘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사람마다 음악 취향이 다르듯이 노래를 듣는 이유도 굉장히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구는 뭔가 하루 종일 그런 어지러웠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내가 슬픈 일이 있었다 할 때 이제 오히려 내 감정을 일부러 슬픈 노래를 찾아 들으면서 그냥 엉엉 울고 싶다라는 이유로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래를 듣는 이유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드는 목적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발라드보다는 뭐 댄스 음악을 자주 즐겨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팝을 좀 자연스럽게 듣게 된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질문들은 제가 해외 매체랑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케이팝에 사람들이 도대체 케이팝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 다른 음악들과는 비교했을 때 케이팝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대답을 하는 게 안무라고 대답을 해요. 춤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일 때 가장 제약이 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저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팝송을 들을 때도 내가 이 팝송이 너무나도 좋아서 눈을 감고도 이 노래의 전곡을 다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듣진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가사의 의미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은유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슬랭 같은 그런 문화, 그 문화권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그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 따로 해석본을 찾아 듣지 않는다면 그 가사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노래를 똑같이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깊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K-팝이라는 것은 뭐 노래도 노래이지만 사실 노래마다 정해진 안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뭐 유럽에 있는 친구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물론 가사를 이해하는 정도는 다르고 그에 따른 감정의 깊이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춤이라는 공동된 매개체를 통해서 그 감정을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전 K-팝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K-팝이 세계화가 되는데 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예전에 그 방탄소년단 분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히트를 친 데에는 당연히 그분들의 노래가 좋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 이전에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화제가 되었었던 게 이 칼군무라는 요소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야 워낙 칼군무라는 것이 워낙 뭐 일반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칼군무라는 것이 사실 뭐랄까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처음으로 구현해낸 게 저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분명히 사람은 7명인데 발자국 소리가 하나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노래를 이렇게나 안무가 힘든 노래를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추는데 7명의 사람이 팔 각도 하나, 다리 각도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춤을 춘다라는 게, 사람들은 그런 포인트에서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K-팝은 물론 이제 이런 노래를 듣는 노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듣기도 좋은 음악이긴 하지만, 귀뿐만 아니라 이제 보는 눈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K-팝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를 보면 요즘에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사나 유튜브 채널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태경님은 이걸 얼마나 체감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요즘에 이런 뭐 그 국뽕 유튜브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한창 예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히트가 됐을 때 그냥 좀 사진이랑 뭐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영상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상한 보이스를 입혀가지고 마치 그 영상만 보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막 그런 류의 영상들도 굉장히 많았고 뉴스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변화들을 체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확실히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점이 그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제 확 막 빌보드 1위 같은 신기록들을 써내려 가기
전과 후로 저는 그 변화가 좀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는 순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길거리를 이제 외국에서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서양 친구들이 이제 아시아인들을 봤을 때 저한테 그냥 무조건 이제 인사를 하면 무조건 이제 니하오라고 인사를 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뭐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서양의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대부분은 중국 친구들인 경우가 많고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를 봤을 때는 아시아인들은 중국 사람이겠거니라는 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서양인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 독일 친구인지 프랑스 친구인지 이태리 친구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 당연히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항상 그래서 왔었는데 특히나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 그냥 저한테 이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하면 그냥 Are you Korean? 이라고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뭐 안녕하세요 라는 식으로 저한테 해외에서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기분 좋게도.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저를 딱히 개인적으로 알아서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알아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그냥 요즘에 그런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쉽게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파리라든지 런던 같은 그런 유럽 대도시에서는 뭐 한국 친구들도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긴 하지만 뭐 좀 더 작은 나라라든지 조금만 소도시로 가면 동양인은 물론이고 그냥 한국인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만 계속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서 그냥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서양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요즘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대표적으로 떠올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요즘에 좀 기분이 좋은 해외를 나갈 때마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뭐 그 친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더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밖에 나갈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고 나가게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변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외국인 분들이 케이팝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면서 뭐 K-푸드라든지 K-뷰티라든지 다른 기타 영역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이제 한식당 같은 것들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외국에 갈 때마다 항상 한식당에 가는 편이에요. 제가 뭐 딱히 한식을 좋아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 나라에 있는 한식당은 한국에 있는 음식이랑 뭐 얼마나 비슷할까 뭐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실제로 뭐 예전에 폴란드에 있는 한식당에 갔는데 거기는 무슨 뭐 돼지국밥 이런 것도 팔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식당에 저 방문을 하는 편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한식당이라든지 도시마다 그런 K마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뭐 한국 관련된 뭐 마스크팩이나 뭐 라면, 과자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놓고 파는데 그런 한국 관련된 스토어에서 실제로 그런 스토어들을 한국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면 이제 중국 친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쉽긴 한 건데 최근에 이제 한 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지금 너무나도 많고 소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 그런 서구권에는 그런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아직 그걸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관련된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이제 뭐 우리는 코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코리안 컨셉의 카페예요라고 해서 이렇게 막 홍보를 많이 하는데 막상 이제 그런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보면 그냥 뭔가 한국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딱 흉내만 낸 수준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뭐 그런 관심이 정말 많거나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라면 뭐 이거를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얇게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가는 단계였었던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막상 먹어보니까 별로네, 아니 막상 체험해보니까 별로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떠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이래 그런 한국 문화 관련된 인프라들이 서양에도 조금 더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해외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사는 교민분들이 굉장히 자주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한국 관련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궁금하신 부분도 있어서 막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교민분들을 만나 뵈면은 그분들이 보통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 뭐 노래로 이런 걸 행사를 개최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그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더 잘 느끼실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런 변화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거기서 10년, 20년 살아오셨던 분들이니까 최근에 이게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저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잘 느끼실 텐데 그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지에 있는 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 관련된 행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만 하면 효과는 너무 좋을 게 그분들은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열정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데 관심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시는 그런 교민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아쉬워가지고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마다 교민분들끼리 이렇게 335 힘을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한국을 오히려 알리고 심지어는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 친구들이 오히려 그냥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을 더 알리려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다라고 느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기가 두 번째 전성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잘 다듬어 놓는지에 따라서 향후 이제 2, 30년 뒤에 이제 한국 문화의 어떤 위치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잘 이렇게 한국 문화를 잘 알려서 십수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만큼의 이런 화제성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문화를 좋아해 줬으면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약사 일을 하는 거랑 유튜버 일을 하는 것 중에 지금 어느 것이 더 행복하냐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이제 제가 굉장히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당연히 지금 이 유튜버를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조금만 더 일반적인 예시로 바꿔보면은 유튜브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실제 생활에도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어떤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되지만 그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일은 아닌 경우 그리고 vs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이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인터넷에 보면 그런 고민 글들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누구나 가슴 속에 어떠한 불씨
그러니까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열정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부딪혔을 때 대부분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고민도 없이 사실 후자 쪽을 선택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딱히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 길이 있을 때 그냥 이게 뭐가 더 재밌는가라고 선택해서 이게 더 재밌어? 그럼 이거.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사실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라는 주의여가지고 실제로 뭐 제가 지금까지 약대를 졸업하고 한 10몇 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모든 결정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건 아니거든요. 힘든 순간도 많았고 잘못된 결정을 했었던 때도 많은데 그냥 그때도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든지 그냥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거쳐서 그냥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기 지금 위치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약사 대신에 이제 유튜브라는 직업을 선택한 뭐 제 결정에 대해서 사실 단 한 번도 의심을 한 적도 없고 후회를 한 적도 없다라는 게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좋아하는 것 vs 잘하는 것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뭐 아까 질문이랑 저는 거의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좋아하는 것 대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 전 당연히 근데 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굳이 직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되 좋아하는 것을 그냥 뭐 취미 생활로 가져가면 그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약간 밸런스가 붕괴된 것 같고 이걸 밸런스를 굳이 좀 맞추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거는 좀 내가 이 일에 크게 소질은 없는 경우 vs 내가 이 일을 너무 잘하지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행복하지 않아 라는 경우가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주변에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하는 것을 하는 결정을 내리더라.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일단 준비한 질문은 이제 4가지는 조금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성우님이 계시다면 성우님을 잠깐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을 제가 좀 받아볼까요? 네, 그럼 좀 더 기다려볼까요? 네. 네, 오시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되세요? 네, 마이크 켜십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내셨는데요? 15분 전이라고 하셔가지고 긴장을 밖에 아무도 해가지고. 스태프분들이 저에게 전달을 못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우선 아까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분 계속 서서 하신다고. 좀 앉으시죠, 이제. 서 있는 게 조금 더 편해가지고 그러세요? 괜찮으시다면 그러면, 네. 저도 서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항상 올 때마다 게스트분들 물 따드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또 제가 중간에 또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잠시 앉으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혹시 네. 제가 서 있는 게 불편하시면 그렇진 않은데. 그럼 네, 서 좋습니다. 있는 게 그럼 조금 더 편해가지고 뭔가 네. 공동 MC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호스트신데 제가 이제 아니, 체력이 아니, 좋으시네요. 자, 우선은 오늘 순서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고태경님과의 토크에서 고태경님이 준비하셨던 질문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객석에 계신 분들과 또 저도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면서 어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네, 유진초이 아니고 효진초이님 때 했던 오늘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까 이제 저도 사실 어제랑 굉장히 유사한데 고태경님을 유튜버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처음 뵀어요. 그래서 워낙 대단하신 분인 거 알았지만 제가 같은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처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떠 있는 영상에 NCT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실제. 아, 네, 그랬죠. 와. 네. 예. 근데 아. 그 전에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쪽 뭐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어떤 아이돌 말씀? 아이돌 연습생을 전혀 하셨다는 전혀 듯이. 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예, 예. 제의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거요? 솔직히 나는 아이돌 제의를 받아봤다. 아니 절대 아닌가요? 네, 얼굴이 머리도 그렇고 아이돌에 굉장히 적합하신 외모를 갖고 계셨길래 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NCT 분들과는 어떻게 이거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죠. 네 사전에 연락이 되신 거예요? 아, 진짜? 전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라고요? 완전 서프라이즈. 네 고태경님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바로 NCT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조회수가 아까 보니까 1,800만 회가 넘어갔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실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댄스를 단체로 하시는데 중후반 때 갑자기 NCT 127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게 보통 그때 얘기 약간- 안 하셨죠 아까? 네, 그죠. 네. 저도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뭐 협의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오. 저도 살짝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날짜에 NCT가 이제 그 뉴욕 투어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투어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투어 네. 버스가 이제 어떤 스팟에서 선다라는 정보는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그 스팟 중에 한 군데를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만약에 행사를 주최한다면 어. 정말 운이 좋다면 이제 시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기가 맞더라도 네. 사실 고태경님을 몰랐다면 저런 건 하나보다 갈 텐데 아셨대요? 태경아 양복자는 채널을 알았대요? 아셨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아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알았겠죠. 와.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정말 난입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었나요 이렇게? 네, 이제 연예인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저도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너무 네. 기분이 좋았고 실제로 너무나도 좋아하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보니까 뭐 모든 아이돌 분들이 그렇지만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잘생기셨잖아요. 비현실적이죠. 아, 그죠. 네. 아. 약간 꿈 같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 이전에도 실제 그 춤을 추는데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최초였어요? 네, 그죠. 처음이죠. 그러면 자 제가 또 질문드리면 향후에 할 것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 들어보니까 2주 뒤에도 또 이제 또 해외를 나가시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기대하시는 가수분이 누구 계세요? 와주셨으면 좋겠다. 혹연. 최근에 뉴진스라는 걸 알죠. 굉장히 저도 또 좋아합니다. 핫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제가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만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가능성이 그죠? 없을까요? NCT 분들이 오셨는데 뉴진스 분들이라고 못 오실 거 없죠. 아, 또 그죠. 정말 200만 유튜버의 힘이 아닌가. 말이 200만이지.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저희 편집자가 굉장히 띵언을 했었거든요. 어떤 조회수 10,000회가 넘어갔을 때 처음으로 야 운동장에 10,000명을 모셔봐.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 200만 분을 모신다면 앞에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꽉 찰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NCT 분들도 오신 게 아닌가 확신을 합니다. 자, 저의 질문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까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영상 뒤에서 계속 보다가 아까 놓쳐가지고 늦게 온 건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궁금하셨던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측부터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마이크를 스텝이 드릴 겁니다. 소심하게 들려고 하지만 이미 나에게 보였다고. 맨 앞쪽에 네 팔찌 다 차고 있구나. 저기 네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일단은 두 분 다 정말 오래된 팬인데 일단 고태경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K-팝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지만 네. 예전에 정말 다양한 콘텐츠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막 혈액형별로 롤하는 유형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디오니소스 같은 밈 같은 거 따라 하시는 거 엄청 그럼- 오래전인데. 정말 옛날인데 사실 지금은 그런 콘텐츠 많이 안 하시고 K-팝 쪽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밈 같은 거 따라 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거꾸로 근래 채널에 쭉 영상을 내려보니까 다 이제 일관되게 댄스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그죠, 네, 그죠.
한다면 어떻게 향후 일단 생각이 뭐 있으신지? 그런 컨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패러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런 패러디를 할 만큼의 뭐랄까 유행이 되는 밈 자체가 요즘에 좀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뭔가 제가 따라할 수 있을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일주일에 한 영상을 뭐 2개, 3개 정도씩 짧게 짧게였으니까 네. 만들었었는데 뭐 애니메이션이든 어떤 뭐 작품이든 보면 이제 뭐 한 달에 하나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쵸. 제가 영상을 만드는 속도를 따라오질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만들게 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영상들이 길이가 막 1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쇼폼의 영상이다 보니까 뭐 지금이야 뭐 릴스나 쇼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가 그쵸, 됐는데 네. 몇 년 전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이런 좀 짧은 영상들은 유튜브랑은 좀 맞지 않겠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또 틱톡이 지금만큼 유명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네. 쇼폼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기라서 아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하려면은 그래도 조금은 영상 길이가 있는 것들로 많이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에 집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젠 또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엔 또 너무 제가 변해버린 그런 어, 케이스. 뭐 기회가 된다면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지금 맞습니다. 네, 여력이 되실 때 언제건 열려 있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다. 지금 포커스가 맞춘 곳이 이곳인 거지 영원히 안 할 거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왼쪽으로 가서 저희 기준으로 한번 또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 가운데 네, 본인 맞습니다. 머리를 찰랑거리시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는데, 그 감사합니다. 댄스 영상들이 대부분 코믹한 류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네, 케이팝을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케이팝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릴스나 쇼츠, 뭐 틱톡처럼 챌린지가 있는데, 혹시 태경님만의 챌린지를 만드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만큼의 뭔가 화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네, 되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내가 유행을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해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긴 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챌린지라는 게 뭐 챌린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춤을 좀 잘 춰야 돼요. 그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춤을 배워서 추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뭐 그런 챌린지 같은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안 하는 이유가 제 원래 이제 댄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챌린지는 보통 이제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 모습 하나에만 딱 집중을 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챌린지들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공자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시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승부하는 거는 내가 별로 경쟁력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챌린지 같은 건 조금 덜 하게 되지 않나. 아무래도 그게 세로 폼이다 보니까 주로 그게 좀 2명, 3명씩 하기에는 좀 공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한 것 같아요. 네. 어, 시기가 안 좋다. 네. 네. 자, 제가 객석에서 같이 들으면 또 주의가 분산될까 못 들어서 무대 뒤에 있다 보니까 못 들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거면 네. 이미 그러니까 뭐 답변하시다가 나왔던 거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대규모로 하잖아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최대 몇 명까지 하셨었어요? 답변했으면 아까 했었습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안 하지는 하셨나요? 않았습니다. 예.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멈추고 세 보다가 안 되겠다 물어보자. 그런데 대략 이게 뭐 아무래도 나라마다 장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보통 행사를 주최하면 한 네. 200명 정도로 200명 이제 플러스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소위 그걸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닌 집회라고 하잖아요. 집회, 모임, 집회. 아, 그죠, 모임. 네. 5인 이상인가 몇 명인가 그 국회 1인 시위 앞에 보면 그런 거 있던데 그 이상 되면 허가를 받고 네. 그 정부에다가 뭐 시청이면 시청, 네, 외국은 무슨 시라고 하나 하여튼 시청이겠죠. 네, 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항상 그거 직접 받고 하세요? 보통은 직접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대충 그러니까 영어권의 국가면 사실 이런 걸 하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뭐 봉수? 이태리라든지 약간 뭐 프랑스라든지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현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컨택을 해서 아,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장소 같은 거 허가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같이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안 나왔던 말씀하시다가 안 네, 나왔던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할 거 되게 많네. 시간 몇 시야? 9분. 오케이. 자, 그러면 가봤던 도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도시 이것도 없었나요? 질문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질문이 할 거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아, 제가 아까 보면서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나 해외를 많이 가시길래 그 내용에 보시니까 아까 근래 이제 해외를 못 나갔던 시국 때 네. 국내에서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국내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하고 해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가 어딘지. 국내는 먼저 어디? 국내는 일단 그 8월 초에 진행했었던 광화문 광장이 아. 너무 기억에. 그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기 전부터 그 랜덤 플레이 댄서를 처음 시작할 때 고려해놨던 장소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어. 세 개의 꿈의 장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화문 광장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제 사실 근 5년 만에 이루어진 케이스고 영상을 보면 이제 배경이 너무나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나고 해외는 해외.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 몇 개국 다니셨어요? 기억나세요? 뭐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 와. 20, 30 정도 사이인 것 네, 같아요. 본 질문에 앞서 자꾸 파생되는 질문 죄송한데요. 아, 네. 항공 마일리지 많이 써있었죠? 그죠. 쓰셨어요? 아직 안 쓰셨어요? 한 4만 정도 오. 남아 있어요. 네. 한번 쓰고 네, 한번 유럽 갔다 오고 이제 나와가지고 주로 가실 때 비즈니스 타세요? 이코노미 타세요? 퍼스트 클래스 타세요? 뭐 사실 이코노미. 이코노미요? 네, 그죠. 아, 그래요? 아, 자주 가시니까 또 너무 비용이 그러구나. 요즘에 아. 또 특히나 좀 한국. 네, 그렇죠. 자, 해외 가장 기억에 남았던 데가 어딘지. 그냥 다 그건 사실 한 군데를 정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좀 너무 다 좋기도 하고 이게 진짜 재밌어요. 나라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생김새도 다르고 아, 좋아하는 그룹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춤선 같은 것도 다르고 남녀 비율도 다르고 이게 모든 게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뭐 많이 가본 나라면 상관없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네. 이게 너무 다른 것들을 이제 느끼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거기 오는 친구들은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훨씬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뭐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라고 하면 노래도 들어보고 안무도 찾아보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안다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걔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느낄 때마다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제 뭔가 자랑스럽죠. 그런. 국가 홍보 대사로 임명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홍보대사 같은 거 임명 받으신 적 있으세요? 뭐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아까 비고라이브로도 나간다고 했는데 네, 관계자분들 보시면 제가 조금 더 네. 열심히 해야겠죠. 아유, 네. 이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진짜 이 이상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가벼운 정도의 질문이지만 너무 큰 사건은 말고요. 네. 안 좋았던 거 말고 그냥 해프닝 정도 갔는데 정말 그 많은 인원이 불특정 장소라면 장소인데다가 또 통제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통제하는 인력들이 오세요, 항상? 아니요, 저 혼자 갑니다. 그래서 카메라 들고 스피커 들고 이렇게 해서. 너무 큰 사건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혹시 있다면 뭐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뭐? 해프닝은 항상 있죠. 왜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날씨는 뭐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가장 좀 비가 많이 내렸던 게 튀르키예에서 진행할 때 튀르키예 이제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날 비가 무슨 진짜 장대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망했다. 그러니까 조금 내리는 정도는 저도 괜찮은데 그냥 무슨
우산도 쓰고 다녀도 우산이 그냥 막 망가질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래 아무도 안 오겠다. 이거면 사람 올 수가 없는 날씨인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공원이었는데 그때 나무 밑에서 이제 벤치에서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딱 됐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혹시 모른다. 왜냐면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저쪽에서 친구들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오. 막 오는 거예요. 비를 우산을 들면서 늦었다고 미안하다면서 하면서 그때 좀 많이 감동했었죠. 아, 비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이걸 와준다고? 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판이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도 그때 이제 오신 분들 그냥 옷을 다 젖어가면서 이제 막 1시간 정도 가량 같이 막 춤추고 했는데 그때가 정말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았어요. 자, 질문들 뭐 혹시 더 계세요? 질문하실 분? 저쪽에 초록색 장갑 끼신 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주연이고요. 제 생각, 제가 잘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남도영님 코스프레 하신 거 한 번쯤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코스프레를 또 하시면 혹시 누구 하실 때 생각나는 캐릭터 따로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안 할 예정이에요. 아, 저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 그렇다면 요거를 또 교묘하게 살짝 또 이렇게 늪으로 빠지게 태경님과 함께 코스프레를 같이 해서 뭔가 제가 했던 작품 중에 네, 혹시 프랑스 파리 가보셨나요? 네 많이 네, 거기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 블랙캣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게 네. 굉장히 팬이 많은 작품인데 프랑스가 원산지 무슨 프랑스 작품. 네, 한중푸 공동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또 약간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네네네. 프랑스가 그 배경으로 나와요. 항상 파리 에펠탑이 무너졌다가 복원시키고 싸우고 막 빌런들과 이랬는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 파리는 멀지만 코스프레 보고 풀몹 해본 적 있으세요? 사실 관심은 많죠. 왜냐면 사진 찍히는 걸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은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뭐 코스프레까지는 아니지만 그 네. 코스프레 사이트라고 하나요? 그 판매하는 의상을 판매하는 있죠. 예. 사이트들을 제가 많이 이제 가입을 하고 구매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스프레라고 하긴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돌 분들이 이제 의상 같은 걸 보면 이제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의상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여기 그 있어요. 공연 네, 네. 무대 의상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입으시다 보니까 네. 얘인데 어떻게 이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너무 그래요? 감사하게 할 수 있지 블랙캣이라는 않을까. 친구인데 네. 안녕 말레디. 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원하는 건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 앞에서 파리 시민분들이 진짜 많이 알아요. 이 애니메이션은 거의 다 아세요. 거기서는 브랜드도 나오고 그 콜라보 해가지고 명품하고 콜라보도 하고 실제 모델이 그 모델로 나오는데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그 모델로 작화해서 나와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파리에서 네, 뭐 사실 제가 블랙캣을 두기 위해서 2주 뒤에 이제 파리로 출국하기 때문에 그치 가면은 현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네. 어떻게 뭐 실제로 많이들 좋아하는지 시작해서 네.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한번 제가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네. 거기다 연락처 교환해가지고 네, 네. 간 다음에 한번 여쭤보는 거를 네. 한번 진짜 제가 그 검증하는 시간 진짜 연락했다 제 채널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파리 같이 코스프레에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코스프레를 해서 애니메이션 풀몹을 하는 거. 애니메이션 하신 적 있나요? 플래시몹 댄스. 플래시 아직은 댄스. 없습니다. 이거네. 와 근데 저분이 이제 큰 아이들 좋네. 보면은 여기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제 코미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서 보통 랜덤 플레이 댄스도 같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랜덤 플레이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 이제 관객분들이 거의 다 코스플레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아직까지 기회가 없어서 초대를 받지는 못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내년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코미콘 같은 데서 이제 초청을 받게 된다면 뭐 그때는 저도 이제 하나 해가지고 네. 참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제가 준비했던 질문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뭐 하나는 가벼운 질문이고 재밌는 질문이고 하나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 자, 네.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네.
200만 유튜버로 살아가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사실 좀 다른 게 전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퍼져 있거든요. 해외도 그러니까 많이 계실 것 보통, 같아요. 예, 그죠. 이제 국내만 한정해서 만약에 200만 유튜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집 앞에 편의점도 사실 못 나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알아보시고 하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 시내 같은 데도 얼마든지 뭐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여기 한강이라든지 뭐 어딜 가더라도 크게 이제 그러니까 잔잔하게 이제 가끔 가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딱 이 정도고,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할 수는 있는 건 어딜 가도 그렇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어딜 가도 그 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해외에서? 거는 조금 특이한 와. 점이지 않나라는 생각. 자,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뭐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거 분석하면 거기에 주요 시청자 층과 연령층, 국가별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네네. 공개는 어렵겠지만 저는 거의 90% 이제 국내 이렇게 네네. 돼 있거든요. 해외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개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 네, 아니, 생각하고 궁금하실까봐 있었어요. 네. 분포도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오늘 순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고태경이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길이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아까 했던 얘기가 다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항상 마지막 질문으로 항상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그렇죠.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이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세대까지는 아니어도 한 1.5세대 정도인 것 같은데, 저랑 이제 동시대 때 활동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보통 이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속사 사장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잔잔하게 이렇게 좀 큰 사고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게 제일 큰 목표거든요. 그 뭐 활동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네. 이렇게 원치 않게 그런 나쁜 이슈들에 많죠.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활동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뭐 안타깝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시기에 활동을 그만두고 싶진 않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질려서 그만두는 거면 모르겠는데 자의와는 관계없이 활동을 접고 싶진 않다는 게 제 유일한 목표가 아닌가. 뭐 정리하자면 그저 지금처럼만. 지금도 행복하게. 충분합니다. 네. 뭐 저랑 같은 생각이네요. 지금 이 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왔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고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서울팝콘 3일차 마지막 순서였던 태경아 약 먹자. 이거 앞에 넣어주고 싶다. 태경아 약 먹자. 앞에 뭔가 시그널로 지금 네. 해드리고 싶은데. 자, 200만 유튜버 고태경님과 함께했던 시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해드리고 또 비고 라이브도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끝 인사 간략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또 퇴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와주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하는 게 처음이라서,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기 지금 주변에 보면 굉장히 뭐랄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많죠. 같은데, 저도 이제 늦지 않게 빨리 끝내고 여기 나가가지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좀 느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고해주신 유튜버 고태경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4일 메인 MC는 처음이거든요. 3일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와, 그 3일이 지났네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가셨고 아마 내일은 더 오지 않을까. 서울팝콘 4일간의 대장정의 3일차가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 남도현과 또 2022 서울팝콘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메인 스테이지에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배틀, 홀로라이브, 그리고 코스프레 플레이 대회까지 정말 많은 순서로 대장정의 막이 내려질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끝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아직도 부대 행사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즐기시고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우 남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